손흥민과 포스텍의 최근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가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뿜뿜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리버풀전 패배 이후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포스텍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을 내보내라는 의견부터 주장 손흥민을 사우디에 팔아야 한다는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에메르송 노엘 간의 욕설 언쟁과 몸싸움은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과 포스텍의 발언은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토트넘의 방향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며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4위도 날아가는 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지지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포스텍 감독이 옳다라고 발언했고 포스텍은 손흥민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팬들은 우승하기는 애초에 글러버린 토트넘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프램프시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그는 쓸개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적혀있을 정도였습니다. 맨시티나 아스널 등 우승 경쟁팀들의 경기력과 비교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경기장에 나와서 공을 빼앗기고 뻥축구만 하는 토트넘입니다. 당연히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좀 제대로 된 팀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맨시티에 가서 날아다니면 축구 보는 재미도 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손흥민은 여전히 포스텍 감독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의 미래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두 사람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디펜던트는 현재 토트넘은 하향 추세가 진행 방향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손흥민도 포스텍을 한결같이 지지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리버풀전 패배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면서도 토트넘은 지금 잘하고 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이 지금도 시즌 초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과를 길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모든 게 잘 풀렸고 모두가 함께했고 모두 즐거웠고 다들 우리의 경기를 보고 싶어 했다. 주장으로서 나도 충분히 제 역할은 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우린 그걸 마주해야 하고 더 나아지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쉬운 최근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감독에 대한 강한 지지 의견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이 선수들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판더벤과 비카리오까지 세트피스 전략에 문제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의 발언은 의외의 충격적인 지지 발언에 해당됩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우리는 실망했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올 시즌이 포스텍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장 손흥민만 아니라 포스텍 감독의 자화자찬은 이해가 안 된다는 수준입니다. 리버풀전 패배에 포스텍이 쏟아놓은 진단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리버풀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우리다운 플레이를 했다라며 만족한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뉴캐슬과 첼시전에서는 우리의 축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이면서 리버풀전이 우리 플레이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언론 매체들이나 팬들이 전반전은 너무 부진했고 답답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전반전도 우리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압박이나 대처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리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최전방 공격수들이 잘못했다면서 문제는 파이널 서드에서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이 보기에는 전반전이 너무 답답했는데 턴오버와 실수를 빼고 나면 그것이 우리 토트넘이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포스텍은 전반전만 보면 우리의 압박이 돌아왔다고 느꼈다. 최소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텍은 수비진들이 여러 차례 턴오버를 내주고 제대로 리버풀 선수를 집중 마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상대는 우리의 실수를 곧바로 활용할 줄 아는 수준 높은 팀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에 0대2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늘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한 것이 자신의 축구 철학에 부합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전반전에는 중앙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후반전에 왼쪽 윙어로 나오면서 그 압박이 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일제히 손흥민의 경기력은 후반전에 더 좋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전반전에는 상대 수비수를 전혀 괴롭히지 못했다. 후반전에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뒤에 훨씬 나아졌다. 본격적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어떻게 급격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텍의 자신감이 다음 시즌에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음 시즌 리그 우승 도전과 챔스리그 진출도 어렵지 않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텍 감독의 공개 선언대로 10여 명이 나가고 초대박의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매체 빌트는 토트넘이 올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의 오마르 마르무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무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최전방은 물론 좌우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폭발적인 스피드가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39경기 16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이집트 대표팀 소속으로 제2의 모하메드 살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스퍼스웹은 토트넘이 이번 여름 페에노르트의 미드필더 마츠비퍼의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 24세로 네덜란드 국가대표인 마츠비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꾸준한 활약으로 유럽리그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에는 토트넘이 영입에 힘쓰고 있다고 알려진 멕시코의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브리아니를 페에노르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왑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 관련 사이트인 더하드 태클은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의 하피냐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인 하피냐는 올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21골 1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만 27세의 하피냐는 6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매겨져 있는데 토트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보이오스퍼도 21세의 센터백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영입을 위해 유벤투스, 레버쿠젠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탈리아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포스텍 감독은 로메로와 판더벤, 드라구신에 이어 칼라피오리로 센터백 조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포스텍이 토리노 수비수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 영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인 부온조르노는 토트넘의 불안정한 백라인을 완벽하게 해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보다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만큼 선수 보강을 제대로 해서 다음 시즌에는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손흥민이 재계약을 한다면 말이죠.